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2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의원님이랑 지금 초반 4분의 1 시점에서의 서프라이징에 대한 컨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프라이징. 네, 서프라이징. 놀라게 한. 네. 그러니까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혹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서프라이징으로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3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EPL 라리가. 그렇습니다. 한 의원님 라리가부터 한번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라리가 서프라이징 3위 셀타비고입니다. 아, 셀타비고. 네, 셀타비고 지금까지 이제 5승 3무 1패 아주 특히 이제 득점력이 놀랍죠. 지금 셀타비고의 득점력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18골을 장려를 시켰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경기에서 18골이면 평균 2골 이상씩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5승 중에 바르셀로나에게 4대1 승리. 이것이 이제 우리 팬들에게도 굉장히 인상을 줬고 비아레알이 또 1위를 한때 달리고 있었는데 비아레알을 2대1로 또 격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승리들은 굉장히 큰 경기였던 데다가 얼마 전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레알을 아주 극한까지 그렇죠. 몰아붙이는 또 파괴력을 선보였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올 시즌 셀타비고는 정교함과 파괴력이 동시에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셀타가 라리가 전체에서 점유율이 4위였어요. 네. 라요 바에카노에게 근소하게 밀려서 이제 점유율이 4위였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지금 점유율이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해졌다는 얘기고 여기에 놀리토 선수 오레아나 선수에다가 이제 아스파스 선수가 또 자리를 잡으면서 앞선 라인이 거의 바르셀로나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재능 있고 민첩하고 이런 선수들로 지금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올 시즌 라리가에서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셀타비고 경기를 보면은 틀림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지건 이기건 비기건 제가 봤을 때는 셀타비고는 올 시즌 계속 재밌는 경기를 양산을 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경기, 점유율을 또 많이 가져가면서 아기자기한 경기 운영하는 팀 한 의원님이 좋아합니다. 저의 서프라이징 베스트 3위는 선수입니다. 스몰링 선수입니다. 네. 스몰링 선수는 사실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조금씩 야 많이 발전한다 했는데 올 시즌 현재까지의 경기력이 기복이 없고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빈센트 콤파니와 함께 거의 최고 센터백 반열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만 25살인데 지금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시야가 완전히 넓어지면서 상당히 판단력이 좋아지고 팬들이 아시다시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워낙 좋았었습니다. 신체 조건, 키도 크고 제공력도 있는 데다가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고 준수한 어떤 기본적인 볼 간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잠재성을 보고 영입이 됐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 하에 경기 운영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올 시즌 보면은 데인마크 시에도 어떻게 데인마크를 어느 정도 반칙하지 않는 선에서 접촉과 부딪힘을 통해서 해야 할지 동료들의 움직임 또 상대 수비진의 현재 위치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바로 퍼스트 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적인 시야가 넓어지다 보니까 판단력 인터셉트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커팅 그거는 공중볼 커팅뿐만 아니고 상대의 공격 빌드업이 들어올 때 미리 판단하는 능력도 매우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이 시점부터는 전성기에 들어가고 있다. 스몰링 선수를 좀 눈여겨본다면 탑 클래스 수비수로 발전하는 초창기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성이 있었으니까 아주 놀라운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셀타비고와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에는 있었지만 그래도 좀 놀라움으로 간주를 해줘야 될 맞습니다. 네. 그 정도가 스몰링 선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의원님의 서프라이징 라리가 베스트 2위죠? 네. 누군가요? 저도 이번에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아, 사람인가요? 발렌시아의 골키퍼 하우메 도메네크 골키퍼입니다. 라리가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디에고 알베스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거의 리그 전체에서도 베스트에 최고였죠. 가까운 키퍼였거든요. 그런데 불행한 장기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브라질 팀에서도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발렌시아가 긴급 처방으로 영입한 선수가 매튜 라이언. 넘버1급의 이제 호주 국가대표 골키퍼 매튜 라이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 선수가 8월 말까지만 뛰고 역시 또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엘이라는 골키퍼가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라리가 경험이 없었던 하우메 도메네크라는 24살의 골키퍼에게 장갑을 맡겼는데 네.
지금 발렌시아가 사실 오타멘디 선수 나간 이후에 또 영입한 압데누어 선수도 최근엔 부상이고 뭐 여러 가지 수비적으로도 실책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 하우메 도메네크 선수가 거의 팀을 다 구해냅니다. 진짜 올 시즌 현재까지 보면은 케일러 나바스 선수만 아니라면 라리가에서 거의 베스트급으로 꼽힐 수 있는 골키퍼로서의 활약을 라리가 챔피언스리그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디에고 알베스 선수와 매튜 라이언 선수가 동시에 온다 해도 도메네크 선수를 쉽사리 과연 이게 밀어내는 게 네. 합당한 건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는 하우메 도메네크를 2위로 꼽았습니다. 네. 저의 서프라이징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2위 역시 선수입니다. 제이미 바디. 네. 이 바디 선수는 경기당 한 골. 7부 리그에서 뭐 뛰었던 선수라는 거 팬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골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서 5부 리그 팀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2012년에 골을 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스터 시티가 그 이듬해에 이 선수를 옵션 포함해서 100만 파운드 플러스 70만 파운드, 170만 파운드에 영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쳤다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반응 경력으로 자체가. 봤을 때는. 네, 네. 오브리그 선수를 엄청난 거액에 영입을 했습니다. 의문부호가 역시 팬들도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첫 시즌에는 조금 적응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시즌에 바로 챔피언십에서 16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적응이 됐고 올 시즌에 10경기 지금 10골입니다. 네, 터졌습니다. 이 선수는 박스 근처 골을 넣는 어떤 승부근성이 상당히 강한 선수인데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이 선수가 유효 슈팅이 지금까지 대략 한 40번 정도인데 그중에 10골 성공시켰거든요. 그럼 순도가 상당히 높은 네, 것이고 네. 경기에서 하이라이트나 뭐 이런 것만 봐서는 잘 알지 잘안 못합니다만 나타나죠. 네. 풀 경기를 통하면 군데군데 야, 이 감독이 정말 좋아할 만한 선수라는 걸 느끼는데 결정적으로 박스 근처 특히 상대 팀의 윙어인 뭐 마레즈가 됐던 뭐 슐럽이 됐던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돌파하거나 접고 들어오거나 할 때 바디 선수가 항상 관여됩니다. 박스 근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득점에 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비해서 슈팅을 할 때의 집중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은 슈팅을 하고도 10골을 지금 기록을 했고 선천적으로 공격에 있어서 좀 타고난 능력이 예전에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무명 생활이었기 때문에 크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기록으로 지금 그거를 다 입증해 보이면서 좋은 선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수는 제가 감독이라도 상당히 지금 탐이 나는 선수가 되지 않았나 그럴 정도로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네, 바디 선수는 볼 때마다 다부지다라는 네.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 첼시가 그럼 데려오셔야 되는 건가요? 좋죠. 왜 그러냐면 첼시에 들어와도 좋죠. 지금 첼시가 역습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역습 나갈 때도 옵사이드 트랩 이렇게 딱 움직여서 교묘히 뚫고 들어가는 움직임 보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타고나요. 그래서 공격 나갈 때만큼의 집중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한의원님의 서프라이징 1위는요? 네, 저의 1위는 에이바르입니다. 네, 에이바르. 네. 현재 3승 4무 2패. 대단해요. 네. 네, 9경기인데 3승 4무 2패니까 승률이 5할이 넘어요. 네. 여기에 이제 순위로 봐도 7위이고 12골을 넣고 이제 10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12골을 넣었으니까 득점력도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그 라리가 팬들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금 여기 있지 말아야 될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18등을 해서 원래는 강등인데 13등을 차지했던 엘체가 국세 체납 및 재정 문제로 인해서 억울하게 좀 강등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에이바르가 부활에 정말 한 2주 만에 떨어진 줄 알았다가 놀라운 부활이 일단 거기서 서프라이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간신히 살기는 했지만은 뭐 올 시즌 잘할 수 있겠냐 했는데 지금 초반에 매우 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놀라운 것은 감독이 맨딜리바르라는 감독이 네. 이제 새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맨딜리바르 감독이 사실은 최근에 어떤 라리가에서 이 맨딜리바르 감독이 했던 커리어는 사실은 이 에이바르를 이끌고 과연 잘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좀 안 되는 커리어였거든요. 그런데 이 내려갔어야 될 팀과 별로 각광받지 못했던 감독이 만나서 지금 시즌 초반에 지금 엄청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매우 실속지향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루트가 오히려 더 확고해졌어요. 네. 또 자유계약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런 스타일로
많은 선수들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수비 조직력도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약간 거친 플레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시즌 후반부에 체력 방전 사태만 좀 막을 수 있다면 에이바르가 지난 시즌에도 약간 돌풍이 있었는데 올 시즌의 돌풍은 그것보다도 지금 팀 자체가 잘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라리가의 서프라이즈는 저는 에이바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빌바오 이 바스크의 맹주를 이긴 에이바르도 있습니다만 지금 프리미어리그 강팀들을 그것도 원정에서 다 박살내는 팀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입니다. 네, 네, 저의 네. 서프라이징 피스트 1위 팀인데. 네, 자격이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엄청난 행보예요. 사실 상대가 강팀들을 지금 다 이기는 거예요. 강팀들이 다 웨스트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것도 홈에서. 네. 뭐 원정 가리지 않고 강팀에게 지금 상당한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고 다음 시즌부터 이제 웨스트햄이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이제 네. 홈구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런던 클럽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구장을 쓰는 이런 팀이 이제 됐죠. 클럽의 위상 자체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간다고라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이제 어떤 강팀으로서의 면모로 좀 갖추려는 노력이 있는데 올 시즌에 기대 이상으로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웨스트햄을 보면은 강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수비수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잠재성을 인정받았던 톰킨스 선수를 그대로 지금 계속 끌고 갔고 또 마크 노블. 어린 시절부터 정말 강팀들에게 눈독을 받았던 마크 노블. 하지만 무언가 좀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느낌을 받았던 노블이었는데 노블 선수를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만 두 선수가 거의 프리미어리그 내에선 A클래스 이상의 수비수와 미드필더로 지금 성장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심을 그대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올 시즌에 오비앙 선수, 삼프도리아 중앙 미드필더였던 오비앙 선수 영입을 했어요. 이 선수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선수고 첼시에서 빅터 모제스 기술이 있는 윙어를 영입을 했고 란치니라고 아르헨티나에서 청소년 대표 시절에 기회를 괜찮은 모았던 선수예요. 상당히 기술이 있는 란치니 선수를 중동에 가 있던 선수를 임대를 통해서 또 영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프랑스 대표인 디미트리 파예 이 선수는 사실은 B클럽에 가도 손색이 없는 선수 큰 선수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정말 알찬 보강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낸 선수는 칼튼 콜, 다우닝 이런 선수인데요. 이제는 저물어지는 선수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팀의 진짜 보강이 되는 알토란 같은 선수들로 완전히 지난 시즌부터 쫙 짜여놨습니다. 스쿼드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B클럽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쿼드가 아주 두꺼워졌고 알렉산더 송이나 기타 부상 선수들이 다 복귀를 하면 팀 스쿼드가 제가 볼 때는 중상위권 클럽이 아니고 빅4 클럽 못지않은 이런 팀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탑 클래스 선수들로 확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만 보여주면 앞선에 있는 선수들 그러면 전혀 손색이 없는 팀으로 발전을 했고 강팀과의 운영에서도 역시 약간 원정 가서는 이제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 또 역습도 전개를 하는데 거기서 또 모제스 같은 선수의 돌파력 또 란치니 같은 선수의 아주 센스 있는 어시스트나 또는 돌파 또 그런 슈팅 가담 능력 이런 능력들이 다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사코 선수는 이런 팀에 잘 맞는 아주 헌신적인 이타적인 플레이를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웨스트햄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력이 좋다. 웨스트햄 챔피언스리그 티켓 가능하다? 가능하다. 빌리치 감독이 또 새로 이제 들어왔는데 세멀라다이스 감독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큰 축구 대신에 상대 팀에 따라서 아기자기한 축구 또 약간 효율적인 축구를 지금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능력을 지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행보는 지금 초반 돌풍이 문제가 아니고 올 시즌에 빅4를 위협하는 그런 강팀으로서의 면모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워스트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 잭슨 마르티네스가 저의 워스트입니다. 일단 가격 대비 지금 리그에서의 2골,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1골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잭슨 마르티네스 선수 포르투에서 3시즌 연속으로 리그에서만 20골 이상씩 장렬시켰던 것에 비하면 그리고 어떤 몸값에 관한 기대치에 비하면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아틀레티코 주변 선수들과 확고하게 녹아들어가지 못한 측면이 약간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뭐니 해도 결정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렌시아전에서도 중요한 골을 넣고 나서 그 다음 상황에서 사실은 추가골까지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또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 선수의 결정력은 지금 몸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잭슨 선수가 계속 터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아틀레티코도 네. 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저의 3입니다. 한 의원님이 놀랬군요. 생각보다는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잭슨 마르티네스. 저의 서프라이징 워스트 3 데파이 선수입니다. 네. 데파이 선수. 아니 데파이 선수 전에 한번 1위 하지 않았어요? 장 의원님 제가 무슨 그 리스트에서? 1위 했던 시점이요. 예. 월드컵 바로 전입니다. 이 선수가 그때 잠재성 높게 보고 유망주 1위도 했던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활동량이 적고 뭐 좀 뭔가 좀 돌파도 잘 안 돼 이런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활동량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스피드도 어느 정도 돌파력도 더 민첩하고. 있고 민첩하고 예, 예. 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슈팅력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잠재성을 높게 본 것인데 지금 데파이 선수는 제가 보면 급작스러운 벌크업을 한 가장 나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호날두 선수를 우상으로 계속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호날두 선수가 벌크업 과정은 꾸준히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파워를 올리는 단계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꾸준히 올리면서 이 파워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가속 스피드가 오히려 생기고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을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올라간 반면에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이 선수가. 그게 아마 호날두를 좀 빨리 따라가기 위한 또 프리미어리그의 파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한 본인의 아마 그러한 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아마 작용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플레이를 보면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몸의 밸런스. 순간적으로 본인은 옛날처럼 돌파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이 이만큼밖에 안 가고 순간적으로 제끼려고 그래도 예전 같은 순발력이 아니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르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슈팅 밸런스도 깨지고 또 움직임도 둔화되고 거기서 무언가 본인은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겠다는 부담 속에서 심리적인 압박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데파이 선수는요. 그래서 이 선수가 나쁜 선수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은 나쁜 선수가 아닌데 일단은 피지컬 트레이너가 이제 쉬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을 갖고 트레이닝을 해서 그 예전 모습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예전 장점도 살아나면서 다시 좀 출발할 수 있는 리스타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데파이 선수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의원님의 워스트 2위는요? 저의 워스트 2위는 누누 감독, 피터림 구단주와 더불어서 묶어서 이제 발렌시아를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리그에서 10등이에요. 3승 3무 3패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골이 9경기에 8골밖에 되질 않아요. 이거 상당히 물론 이제 실점도 7골밖에 되지 않아서 적은 실점으로 그래도 10등 정도를 지금 마크하고 있는 건데 일단 득점포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누누 감독이 현재 발렌시아 팬들에게도 경기 중에도 막 야유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단의 어떤 장악에 있어서도 누누 감독이 좀 실패하고 있고 어떤 경기들을 보면 정말 멤버 구성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날은 중앙 성향의 미드필더들로 또 미드필더를 꽉 채우질 네. 않나. 또 어떤 날은 너무도 어이없이 로테이션을 좀 크게 가동하면서 또 경기를 망쳐버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 선수들조차도 이 감독의 로테이션이라든가 멤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속출을 해 있고 그리고 역시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이 팀이 퍼부은 돈에 비해서는 사실은 지난 시즌과 멤버가 그렇게 많이 바뀌질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조르제 멘데스와 피터 림 간의 어떤 밀월 관계에 의해서 원래 있었던 선수들을 완전 영입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사실 발렌시아 팬들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치르고 하는 마당에 네. 그 정도 돈이 어차피 투입이 될 거면은 좀 더 좋은 선수들을 살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또 아쉬움이 계속 남는 데다가 지금 어떤 감독에 관련한 어떤 전술적인 문제, 어떤 팀 장악적인 문제, 멤버 구성에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발렌시아는 분명히 약간 삐그덕거리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2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저의 워스트 2위는요. 아스톤 빌라입니다. 이 아스톤 빌라 지금 네, 지금 최하위 팀. 최하위 네, 꼴찌입니다. 1승 1무 8패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을 보면요. 강등 선수예요. 이 스쿼드가 이게 강등당하는 스쿼드입니다. 올 시즌도 또 다 내보냅니다. 벤테케 내보냈죠. 파비앙 델프 주축 선수들 다 내보냈습니다. 역습의 천병 역할을 쏠쏠히 해줬던 바이만까지 내보냈습니다.
수비수 마이카 리차즈하고 레스콧을 영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스톤 빌라는 지금 아그본 라우도 과거와 같은 스피드가 아닙니다. 몸이 좀 둔해졌고 약간 몸이 부은 상황입니다. 과거 같은 순간 가속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역습을 잘해서 무언가 실리적인 색깔을 냈던 패턴이 2000년부터 쭉 이어졌고 그런 색깔을 내야 되는데 지금 수비수들은 오히려 전성기가 지난 또는 마이카 리차즈처럼 순간적으로는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선수들이 지금 센터백 수비를 보고 있고 레스콧은 지금 전성기가 지난 선수들인데요. 이런 선수 영입을 해서 오히려 기용을 하고 있고 전방의 게스테드 같은 선수들은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현재 아주 알찬 보강을 하는 다른 팀들과 비교할 땐 레벨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면면을 봐도 수비수들이 확실하게 당기지를 못하고 스피드도 떨어지다 보니까 뒤로 앉고 간격도 벌어지고 역습도 잘 안 되고 역습당하면 허리라인 뻥뻥 뚫리고 공수에서 다 결정력도 떨어지는 데다가 역습을 잘하는 선수들 다 빠져나가고 연계할 수 있는 델프도 빠져나가고 확실하게 또 그렇다고 큰 축구를 해서 무언가 해야 될 벤테케 같은 원톱도 빠지고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또 바꿨는데 문제가 많고 그래서 공수에서 아주 지금 뭐 제가 보면 이건 심각한 수준에 이제 이르렀다. 감독 선임도 이제 이루어지겠죠? 되겠죠. 뭐 샤우드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고 새로운 감독이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감독이 들어와도 선수 멤버가 좀 더 좋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보강이 돼야 됩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의원님의 워스트 1위는요? 저의 1위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네. 이 레알 소시에다드를 왜 제가 1위에 놨냐면은 물론 발렌시아도 정말 갖고 있는 어떤 퍼부은 자금력이라든가 모든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확실한데 소시에다드도 사실은 기대치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라리가 클럽들은 사실 대체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만큼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위 한 4-5팀 뭐 이렇게 그래도 영입을 좀 잘하는 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중위권 이하로 가게 되면 사실은 영입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까 에이바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자유계약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런 쪽이 아무래도 많고 그런데 그 라리가의 어떤 중하위권 클럽들의 다른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소시에다드는 이번 여름을 호화롭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아라멘디 선수 과거의 영웅을 레알로부터 적지 않은 돈으로 또 데려왔고요. 여기에 지난 시즌 엘체에서 라리가 아주 각광받던 공격수인 조나타스 선수를 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많이 탐내던 공격수였거든요. 여기에 브루마 선수 임대 그리고 디에고 레이스라는 이제 포르투의 아주 유망한 센터백을 또 임대해 왔는데 사실 여기 원래 이니고 마르티네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니고 마르티네스, 디에고 레이스의 이 센터백 조합이면은 다른 팀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아주 재능 있는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조나타스 같은 선수 또 이아라멘디 같은 선수 이렇게 또 추가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적어도 한 8강권 이내에서 경쟁하게 되리라는 그런 예상이 사실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2승 3무 4패에 17위. 네, 물론 이게 승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좀 이긴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최근 레반테를 4대0으로 하나 이긴 거는 모이스 감독에게는 약간 숨통을 틔워주긴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의 사실 이 내용이 너무 또 좋지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붙었던 팀들이 아주 강팀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떤 여름에 보강하고 또 돈을 쓴 것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소시에다드가 지금 앞으로의 일정은 이제 강팀들이 쭉 있거든요. 과연 여기를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심히 걱정이 되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소시에다드. 자, 프리미어리그 서프라이징 워스트 중에 베스트 1위는 저도 놀랐어요. 첼시의 몰락. 네, 그걸 것 같았어요. 지난 시즌도 사실 불안불안했는데 버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 시즌도 이렇게 하면 좀 버틸까 하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15위입니다. 가장 지금 글쎄요 간단한 원인은 지난 시즌 시작 전에도 산현님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수비 라인 이 느린 수비 라인, 이 느린 수비 라인이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비 라인이 타이트한 공수 간격을 유지하면서 무리뉴 감독의 어떤 전방 압박부터 그리고 타이트한 간격 유지와 함께 빠른 역습 전환, 효율적인 공격 루트가 되기 위해선 수비 라인이 중요한데 수비 라인이 초반에는 이제 지난 시즌 초반처럼 좀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현상들, 배우 공간, 느린 스피드 이런 것들이 이제 뒷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2, 3라운드 이후부터는 수비 라인이 어정쩡해졌습니다.
전방에서는 1차 압박 라인이 어정쩡하게 같이 무르다 보니까 1차 압박도 강건하게 나가질 못하고 지역 방어인지 압박인지도 애매한 모호한 수준의 그런 정도의 어정쩡한 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팀 밸런스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공수환경이 타이트해져야 디에코스타 같은 선수도 볼을 탈취한 이후에 전환 속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움직이면서 득점 루트를 만드는데 어정쩡해지니까 뒤는 계속 털리고 다시 전환이 될 땐 수비 라인에서 빠른 역습 전개가 잘 되지 않고 지공을 한 상황에서 디에코스타 같은 상해 선수들은 득점에 관여를 못하고 계속 악재들이 이어지는 뭐 그런 상황에서 수비도 안 돼, 공격도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감독 뭐 경질 뭐 얘기도 기사에서 좀 본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지금 다른 감독이 와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존 테리, 뭐 케일, 주마, 심지어는 질루보지 선수까지 여러 선수들이 체력적인 로테이션을 감행하면서 체력 안배 속에서 리그 쪽에 집중을 시키는 그런 운영이 되면서 예전과 같이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공수간격 유지가 되고 자신들의 첼시 원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면서 선수들 폼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무리뉴 감독이 이런 어정쩡한 전술 운영을 하는 거는 제가 보면은 좀 실패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최근 경기처럼 실리적으로 운영이 됐다가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영입된 선수들의 수준들이 기술이 좀 좋은 선수들이 많고 득점력이 정확도가 높은 선수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선제골 먹으면 큰일 그렇죠. 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그런 운영을 하기가 조금 버거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체력 안배를 조금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기동력 있게 준비를 시켰다가 동수간격 유지해서 타이트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스쿼드.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들을 기동력이 지금 보장이 되는 선수들을 베스트 11으로 꾸려서 네임밸류보다는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시키면서 색깔을 다시 만들어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럼,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 좀 봐야죠. 중요 포지션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 리가 초반 4분의 1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요. 서프라이징 베스트 3, 워스트 3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